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질문지법, 면접법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타블렛 수업이 칠판 수업보다 집중도가 조금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을 집중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까 수업을 한번 열심히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먼저 배울 내용 참여 관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참여 관찰법이래요.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뭘까요? 참여해서 관찰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흑인 부족에 대해서 어떤 백인 연구가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 연구를 할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질문지, 면접법 한번 생각해 봐요. 질문할 수 있을까요? 질문지 만들어서 대화를 통한 면접법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쟤 뭔 소리 하냐? 이런 표정일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는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부족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참여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본다면 연구 대상자,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 방법은 구조화되어 있을까요? 비구조화되어 있을까요? 여기 있죠. 비구조화. 우리 앞에서 질문지법은 구조화였어요? 비구조화였어요? 구조화였죠. 질문지가 있으니까. 맞죠? 질문지라는 걸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대로 제시하고 수집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내가 관찰하는 거니까 연구자가 어떤 형식 틀을 만들 수 없죠. 그 연구하는 대상자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구조화된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즉 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가장이라고 있네요. 그럼 뭐랑 비교했을 때 구조화가 아니고 비구조화된 게 하나 더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앞부분에 배웠던 면접법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면접법. 자, 면접법은 면접하러 갈 때 무엇을 물을지 면접 내용 사전에 적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묻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또다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틀이 있긴 하지만 틀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맞죠? 새로운 내용을 계속 추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접법은 우리 비구조화된 방법이라고 하는데 면접법인 얘보다도 이 참여관찰법은 더 비구조화된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여관찰법의 장단점 한번 봅시다. 자, 장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집단 연구가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 질문지 쓸 수 없죠? 면접 쓸 수 없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의사소통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보는 대로 내가 기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다음 자료의 실제성 보장이라고 했네. 실제로 일어난 행동인지. 자, 질문지법. 자, 응답자가 체크를 했는데 거짓말로 한 건지 진짜로 한 건지 내가 실제 보지는 못했었어요. 면접법 내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한 걸 얘기를 한 건지 자신의 생각을 그냥 꾸며서 얘기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여관찰법은 있는 그대로를 내가 직접 본 거니까 실제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심층적 연구. 오랫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쭉 나열해서 우리는 연구를 기록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뒷부분에도 하겠지만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일단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한 달까 될까요? 1년은 기본으로 들겠죠. 다음 비용.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까지 가야 될 거예요. 비행기도 필요할 거고 먹고 자고 하는데도 돈이 들 거고 즉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면접법보다도 더 많이. 다음 이거는 연구자가 보고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자가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건데 똑같은 행동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기록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죠. 맞죠? 즉 연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일반화 우리 앞에 했었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조금 힘들까요? 힘들겠죠. 즉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반화가 곤란하다. 다음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 관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도 정말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즉 돌발 변수, 이런 돌발 변수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 있는 참여 관찰법이 있더라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잠시만요. 자, 다음 우리 실험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실험법 말 그대로 뭐 한다? 실험한다. 어떻게 실험하느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볼 거예요. 자, 토론 수업이 성적 향상의 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내가 하나의 가설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가설을 내가 한번 실험법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앞에 토론 수업이라는 원인, 독립변수라고 보면 되겠죠? 독립변수가 성적 효과, 성적 향상 효과, 종속변수. 자, 이 가설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는 실험법을 한다면, 자,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연구를 하는 실험법이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실험법은 자, 실험 집단과 중요합니다.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하는데, 실험 집단이 뭐냐 하면 실험 처치를 한 집단이래요. 통제 집단은 하지 않은 집단. 자, 이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두 개의 집단이 있어요. A 집단, B 집단. 자, 이 두 개의 집단에 어떤 처치를 하려면, 효과를 알아내려면 이 두 집단의 성질은 동질해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동질해야 되겠죠. 왜? 이 처치한 효과만, 독립변수만의 효과만을 알아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집단은 우리 동질 집단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동질 집단. 자, 이렇게 해서 자, 사전 조사를 합니다. A 집단에 대해서 사전 조사, B 집단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왜 하느냐? 방금 설명했죠. 왜? 우리가 처치하는 이 독립 변수 외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제 실험 처치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얘는 토론 수업을 했고 얘는 토론 수업을 안 했어요. 사후 조사를 하니까 자, 사전 조사에 예를 들어서 A 집단의 점수는 60점이었고 B 집단의 점수는 65점이었대요. 근데 토론 수업을 하니까, 사후 조사를 하니까 A 집단에는 85점이 나왔고 B 집단에는 83점이 나왔대요. 자, 그렇다면 자, 토론 수업을 한 집단이 점수가 사전에는 더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는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토론 수업이 성적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이 가설이 맞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실험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 실험 처치를 한, 즉 토론 수업, 독립변수의 처치를 한 이 집단을 뭐라고 한다? 위에 있는 실험 집단.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을 뭐라고 한다? 통제 집단. 알겠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한다 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실험법을 하는 거구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연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독립변수 여기에는 우리 한 개밖에 없는데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어요. 토론 수업, 강의식 수업, 뭐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세 가지가 성적 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토론식 수업도 하고 강의식 수업도 하고 프로젝트 수업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독립변수가 세 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나중에 이거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자,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 즉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파악하기가 당연히 용이하겠죠. 원인과 결과 우리 앞에 자연현상 하면서 했었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다는 얘기는 객관적이다. 딱 나왔네. 60에서 85점이 됐고 65에서 83점이 됐네. 누가 봐도 토론 수업이 효과가 있네 라고 되겠죠. 즉 객관적인 연구다.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거니까 비교 분석도 용이하겠죠.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네요. 반면에 단점, 실험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렇다 보면 엄격한 통제가 곤란하다라는 문제.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번 봅시다. 토론 수업이 성적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A 집단에 토론 수업을 했고 안 했어요. 근데 A 집단의 학생들은 집에 가서 가외 수업을 했대요. 가외 수업. 그리고 그걸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 가외 때문에 효과가 높아졌는 건지 토론 수업 때문에 효과가 높아졌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집에 가서 뭘 했네 라고 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가 힘들다, 통제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가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합숙 훈련을 하도록 한대요. 가두어 놓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가두어 놨다.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 사람들이 답답해 미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두어 놓고 한 달 동안 연구를 했다면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완벽한 통제도 곤란하고 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실험법의 단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잘 이해됐죠? 실험법도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마지막 우리 문헌연구법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문헌 책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료를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료를 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 수집 방법, 사전조사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질문지를 쓸 수도 있고 면접 참여 관찰 등등도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참여 관찰을 하기 전에 막상 가보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도 발생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해놓았던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사전조사 할 수 있겠죠. 질문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질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그 연구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자료를 갖고 와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기 전에 사전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문헌연구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자료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1차 자료, 하나는 2차 자료예요. 1차 자료는 뭐냐? 연구자가 현재 연구에서 수집하는 자료. 즉 내가 지금 질문지를 통해서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몇 명, 소고기가 몇 명, 닭고기가 몇 명 이렇게 모았어요. 1차 자료. 내가 면접을 통해서 직접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참여 관찰. 지금 내가 참여해서 직접 연구를 한 자료. 그게 1차 자료예요. 2차 자료는 기존에 수집된 자료,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자료,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내가 이전에 해놓은 자료를 갖고 오더라도 그거는 2차 자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연구한 자료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에 수집된 자료, 만들어진 자료라면 2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 수집하고 있는 진행 중인 ing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장점은 뭐냐? 기존 연구 동향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이미 이런 연구를 한번 했대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했네. 이런 분위기로 연구를 했네.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봐요. 자, 나는 지금 고려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해요. 질문지 할 수 있나요? 고려시대 사람 있어요? 면접? 불가능하죠? 참여 관찰? 실험? 다 안 되죠. 이때는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고려시대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시대를 연구해 놓은 그 시대 사람들이 적어 놓았던 그런 자료들이 되겠죠.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공간. 자, 내가 영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영국에 직접 가야 될 거예요. 영국 사람들 질문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영국에 대해서 써놓은 자료를 갖고 온다면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도 연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간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 특히 이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적게 들게 되겠죠. 맞죠? 왜? 책만 사서 보면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질문지 프린트할 필요 없고 면접할 필요 없고 참여해서 영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영국 사람 모아놓고 실험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죠? 책 한 권만 사면 될 거니까 또는 10권만 사면 될 거니까 아무리 사도 몇십만 원 들지 않을 거예요. 즉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반면에 단점은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료, 자 기존 연구자가 거짓말로 왜곡했대요. 조작했대요. 그렇다면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구한 결과조차도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연구를 했으니까 내 연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연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문헌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즉 동일한 문헌이라도 A라는 사람이 연구하는 거와 B라는 사람이 연구 기록하는 거, C라는 사람이 연구 기록하는 거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을 거잖아요. 똑같지 않겠죠. 맞죠? 그래서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네요. 자, 다음 추가로 얘기한다면 자, 문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일기, 자, 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에세이가 있을 수도 있고 논문이 있을 수도 있고 통계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일기하고 에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막 나열해서 기록한 것 같죠. 맞죠? 그러면 주로 어떤 연구? 주관적인 영역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할 거예요. 반면에 논문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다 제시해야 돼요. 통계 자료는 벌써 수치화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객관적인 근거와 수치화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꾸 넘어가네요. 양적 연구에 자, 양적 연구에 적합한 그런 자료. 왜 이러지? 양적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크게 세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다시 추가로 해서 배웠어요. 뭐? 참여관찰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질문지법, 면접법.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꼭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